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가 다가오지만 해설 영상은 시간 나는 대로 올립니다. 매일 영상을 하나씩 올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됩니다. 오늘부터는 가독성이 좋도록 글꼴을 36으로 올립니다. 물건의 종류 이 부분은 각자 읽어보세요.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각 단원에 들어가면 자연히 이해가 됩니다. 다음으로 내용 들어갑니다. 물건의 일반적 효력, 우선적 효력. 우선적 효력의 하나로 하나의 물건이 수개의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 어느 한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소유권이 경합하면 먼저 성립한 소유권만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예컨대 어떤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처럼 소유권과 다른 물건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를 보면은 인수주의, 잉여주의 있습니다. 이게 사망을 보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제4항, 제3항의 경우에 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88조에 따라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따르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조금 다릅니다. 예컨대 민사집행법 91조에서처럼 어떤 아파트에 전세권이 먼저 성립하고 이어 저당권이 성립하면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전세권은 존속합니다. 민지법 제91조 3항에 따라 전세권이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나중에 성립했다면 전세권이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어 저당권이 실행되면 전세권도 소멸합니다.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처럼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점유권은 권권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아 우선적 효력이 없습니다. 예컨대 길을 가다 길에 떨어져 있는 스마트폰을 하나 주워 가지고 있으면 누가 분실한 폰일지라도 주운 자는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 폰의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본권이 있으려면 그가 다른 A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폰의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본권이 있으려면 그가 폰 가게에서 구입했다면 소유권,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폰을 질물 삼아 가지고 있는 등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근거가 있어야 점유할 수 있는 본권이 있습니다. 폰을 질문 삼아서 가지고 있으면은 폰을 질권 삼아 가지고 있으면 질권입니다. 본권은 질권. 폰을 가지고 있는 점유자가 질권이 있다는 겁니다. 본권으로서 질권입니다. 이처럼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본권은 다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제한물권이 우선합니다. 제한물권은 소유권의 권능을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면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설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지상권이 소유권에 우선합니다. 물권은 채권에 우선합니다. 어떤 물권과 채권이 대립하는 경우 그 성립의 선유에 관계없이 물권이 우선합니다. 물건의 점유자가 도산하거나 강제 집행을 받는 경우에 소유자는 환치권을 행사하거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담보권자는 별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 근거를 생략하고 있는데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교과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환치권, 제3자 이의소, 별채권, 회생담보권 이런 용어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담보물권에서 다시 나옵니다.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 있더라도 다른 예외가 있습니다. 전문 근거는 생략하니 각자 교과서에서 확인하세요. 임금채권 우선특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특권 때문에 혹시라도 사업자의 소유 건물에 전월세를 들어가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비이용자 즉 직원에게 임금 체불을 하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권과 다른 조세 우선 특권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와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및 주택 임차권이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이들은 채권이지만 먼저 성립했다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또는 물상 청구권이란 물권 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방해받고 있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 등 물권 내용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금전의 경우 특수성이 있어 점유한 자에게 소유가 인정되어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될 뿐입니다. 그러나 기념주화처럼 화폐로서 유통보다 점유하면서 소장이 중시되는 화폐는 물권적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념주화를 누가 몰래 가져갔다면 그 기념주화 자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강좌는 민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세세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일은 모르지만 민법을 이번에 끝까지 이렇게 한번 보고 다시 반복을 한다면 키포인트만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진도를 못 나가니 저도 답답합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는 물권을 지배하는 지배권으로서 물권의 실효성을 주기 위함입니다.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에 준하는 권리로서 인격권, 광업권, 지식재산권이나 대항력을 갖춘 부동산 임차권도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에 물권하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뒤에 다시 나옵니다.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금지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003 다마 1477 판례는 출판물에 대한 발행, 판매 등의 사전 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전 금지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징검다리 표시는 제가 이 판례 원문을 축약하기 위하여 임의로 붙인 표시입니다. 그러니 더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 지문을 확인해 보세요. 2016 214483 214490 판결은 여기서 주거권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교과서와 달리 제가 이 판례를 인용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주거권은 소유권, 점유권 등 물권과 같이 방해, 제거, 청구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라는 교과서 지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주거권이 무엇인가 판례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무허가 건물의 출입문에 광목이나 철망을 설치하는 등 공가 폐쇄 조치를 하자 무허가 건물인 가옥을 종전 권리자에게서 권리 포기 각서 등을 받고 점유를 이전받은 방법으로 양수한 을 등이 가옥에 대한 소유권, 주거권, 점유권 등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로서 가옥에 설치된 철망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이 주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판례를 이렇게 줄바꾸기 한 이유는 제가 이해의 편을 돕기 위한 것이고 판례가 원래 색칠이 없는데 제가 지금 이해의 편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색칠한 겁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지원님 교수님 교과서를 해설하는데 교수님이나 출판사하고 어떠한 연락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광고 이런 거 없이 제가 재미로 하는 겁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의 모습에 따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물권에 따라 점유권에 기하는 것과 본권에 기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 청구권은 경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본권인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는 물권이므로 지상권 자체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경합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한 후 다른 물권에 준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유치권은 성질상 유치 즉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을 상실하므로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점유권은 물권을 사실상 지배하면 성립하여 본권이 아니므로 역시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질권에 관해서는 213조 제214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이해가 대립합니다. 견해가 대립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성립 요건을 알아보시죠. 먼저 누가 물권적 청구권자인가입니다. 현재 침해당하고 있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물권을 현재 정당하게 가지는 자입니다. 현재란 재판상 청구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입니다.
4실심 변론 종결시란 2심의 변론이 종결하고 종국 판결 선고전입니다. 이때까지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가지는 자입니다. 6.8다 지리오 판결에 의하면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소유권 없는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이를 행사하게 한다는 것은 소유권의 절대적 권리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의란 채권편에서 채권자 대의권으로 상세히 나옵니다. 그때 다시 봅니다. 그럼 누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일까요? 교과서는 물권의 실현에 대한 방해 원인을 현재 자기의 사회적 지배 범위 안에 둔 자이다 라고 합니다. 사회적 지배 범위, 이 말은 제가 지금 색칠을 했습니다. 자기의 사회적 지배 범위가 무슨 뜻인지 각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해했지만 쓰지는 않습니다. 교과서 지문에서 2003-5917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려면 약간 더 자세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03-5917 판결에서 1.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되는 손해의 개념과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권은 방해 결과 후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의 소유권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위배반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일 뿐 그 쓰레기가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세 번째 요건으로 물권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책 사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먼저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적인가 채권적인가 성질에 관한 결례가 대립하지만 실질적 차이는 없습니다. 물권의 내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누구에게라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권이 양도되면 채권적 청구권도 물권에 부정하여 함께 양도되며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합니다. 기판력의 인적 범위에 관한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과 관련해서도 채권적 청구권과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이 지문을 이해하려면 기판력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자세한 예설은 생략하고 조문만 들어보겠습니다.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 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인,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사소송법의 조문을 일단 기억하시고 넘어가세요. 소유권의 명의를 침해당한 소유자가 제기하는 진정명의회복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 배제 청구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 소유자가 후에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이제 등기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 그렇다고 등기 말소 등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390조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할 수 없다입니다. 이하는 채권편에서 채무 불이행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쉬운 이해가 됩니다. 위에서 지금 설명한 대로 대판 전업은 합의체 2010-28604 판결을 이해의 편을 돕기 위하여 제가 임의로 판례 줄바꾸기를 하였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채무 불이행에 관한 전보 배상을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로 청구한 등기 말소나 진정명의 회복 등의 청구에서 소유자가 그 후 소유권을 상실하여도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입니다. 이제 판례 읽습니다. 2010-2860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1. 다수의견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 말소나 진정명의 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 배제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이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 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 상의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법규정에서 정하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 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등기 말소 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이다. 2.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로된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갑등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는데 을이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는 을에게 원인 무효인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갑등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부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자 을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등의 등기부 취득 시효 완성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을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애초 국가의 등기 말소 의무 이행 불능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논할 여지는 없고 또한 토지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을의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의무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와 처분권주의 위반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의 이의 요지는 취득시효에서도 나올 만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판결로 2007-17616, 2008-53638 등의 판결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판결들은 무권리자가 임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사안이랍니다. 반면에 아래 2007-51703 판결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이 새로운 판례를 만들거나 종전에 자신의 견해를 변경하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당해 판결에 저촉되는 전원합의체 당해 판결에 저촉되는 과거 판결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은 민사소송법을 이해하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선 민법 전체를 한번 훑어보기 위한 해설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시고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처음 배울 때는 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2007-51703 판결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므로 말미암아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금액의 시가상당액이고 피고가 원고를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경우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가 그 부동산의 전득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되면 그때의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원고가 그 부동산의 전득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의상 줄바꾸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소유자가 강박을 당하여
강박을 한 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강박을 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사안입니다. 여기서 제3자가 전득자입니다. 이 판결은 28064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았는데 이 판결은 소유자의 하자에 있는 처분 행위로 인하여 말소 후 대상이 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지금 빨간 글씨로 색칠한 게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여기까지 좀 복잡하지만 물권적 청구권의 실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민법 전체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릴까입니다. 견해가 나뉘지만 물권을 보유하는 동안은 물권의 침해나 방해가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어 소멸시효에 안 걸려야 합니다. 물권의 실현이 방해받는 동안은 계속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80-2968 판결은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컨대 전세권처럼 본권도 전세권은 본권입니다. 전세권처럼 본권도 시효 소멸하므로 본권이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합니다. 다음으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면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학설이 대립합니다. 행위 청구권설, 소유자 책임설, 인용 청구권설 등의 학설이 있습니다. 교과서를 읽어보세요. 2014-52612 판결입니다. 민법 제214조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 제거 행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 예방 행위를 청구하거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손해의 배상에 대한 담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 행위 또는 방해 예방 행위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민법 제214조에 기하여 방해 배제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를 알아봅니다. 타인의 물건을 계약에 기하여 용익하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물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을 하지 않으면 계약상의 반환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반환 청구권이 경합할 수 있습니다. 93-16338 판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면 물론이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93-16338 판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면 물론이지만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불법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경합할 수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도 경합할 수 있습니다. 2009-3494-3500 판결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해 배제 청구와 이미 발생한 방해 결과의 제거 또는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등의 금전 청구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상고 이유도 별도로 주장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채권 종론입니다. 감사합니다.